랭고쿠 크즈로랑 원피스에 보면 포트거스 D 에이스 그 두 분이 이제 고인인데도 굉장히 피규어 인기가 많고 캐릭터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 이 말을 왜 했냐? 바로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포트거스 D 에이스가 또 그란디스타로 나옵니다. 7월 24일 두 번째 피크쇼가 시작됐습니다. 제1복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8호 3탄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말에 나오네요. 토요일이고요. 1회 790엔입니다. 나루미 겐이 보이네요. 머리 내린 거, 머리 올린 거. 자, A상은 머리 올린 겁니다. 나루미 겐이고요. 지금 이제 개수 8호 시즌2가 2기가 3분기에 방영을 하고 있죠. 저는 좀 모아놨다가 좀 볼 생각인데, 아무튼 무기가 저기 미나처럼 엄청 큽니다. 네, 크기는 20cm인데 이게 이제 여기 위에 무기 위부터 베이스까지 크기랍니다. 요거는 그러면 좀 크지 않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실물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라스트 원상 나루미 겐 버전 피규어도 나왔습니다. 크기는 약 20cm고요. 머리를 내린 버전입니다. A상 다음에 왜 바로 라스트 원상이냐? 나머지는 아크릴 스탠드 굿즈로만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피크쇼는 피규어 위주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1복권 블루록 데이 오프입니다. 이때까지 블루록 제1복권이 좀 많이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이렇게 교복을 입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름도 데이 오프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같은 주말에 발매가 되고요. 750엔입니다. 자, 이사기 요이치 피규어고 교복을 입고 있죠. 크기는 16cm고요. 또 블루록에서 가장 이제 이케맨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이시죠. 나기 세이시로 크기는 18cm 되고, 근데 여기서는 셀카를 찍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게임을 이렇게 높게 들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우선 나기는 휴대폰 게임을 상당히 좋아라 합니다. 애니에서도 그 모임 장소에서도 계속 혼자 게임하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복 버전으로 또 나왔다. 그리고 미카기 레오도 같이 나왔다. 레오의 성격을 잘 보여줄 것 같은 얼굴 조형으로 잘 출시됐습니다. 크기는 17cm입니다. 마지막 라스트 원상 요이치 웃는 버전이네요. 자, 제1복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상반되는 생각 이제 다르죠. all for one, one for all. 그렇죠. 이게 항상 헷갈려. 이제 상반되죠.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같은 주말이고요. 790엔입니다. A상 미도리 아이즈쿠 마스터 라이즈고요. 크기는 24cm입니다. 마스터 라이즈가 24cm면 인정. 근데 여기 베이스가 있는데 24cm?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크게 나올지 작게 나올지 아리까리합니다. 자, 그래도 약간 구부려졌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제 이 높이랑 그냥 서 있는데 24cm랑 또 우리가 실물을 봤을 때 크다 작다 느낌이 또 다르니까요. 디오라마가 있고 없고랑 또 이거는 또 실물 좀 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뒤에 시가라키 토무라 피규어도 있잖아요. 이게 같이 놓으면 디오라마로서 그냥 크기를 무시하고 이제 멋짐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스터 라이즈냐 아니냐 크냐 작냐를 떠나서 디오라마 피규어로서 일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일품이냐? 이 조형이 어디서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7기의 그 뭐냐면 키 비주얼, 그렇죠. 키 비주얼로서 나온 이 이미지를 피규어로 조형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상 이즈쿠랑 텐코입니다. 텐코가 누구야? 텐코의 강아지인가? 아닙니다. 시무라 텐코라고 해서 사실 그 시가라키 토무라가 코드네임입니다. 시무라 텐코가 시가라키 토무라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본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 장면 아시나요? 미도리아가 이제 토무라를 다독여 주기 위한,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장면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애니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연출된 장면이다. 이제 이즈쿠 같은 경우는 12cm 미니하죠. 마스터라이드지만 유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텐코는 6cm로 앉아 있어서 더 작다. 보시면 이건 캡처해 온 건데 몽짱이라고 웰시코기 알죠?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런 거에 또 약하니까 또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D상 바쿠고 카츠키 마스터라이즈 피규어입니다.
바쿠고 카츠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마스터라이즈 시리즈로 단연 제일 많이 나온 조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달라짐 없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것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바쿠고 후반부 바쿠고를 많이 좋아합니다. 24cm고요. 자, 이 복권에서 가장 중요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좀 웬만하면 올 콜렉팅 시리즈의 대부분의 캐릭터를 모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올 포 원 피규어가 별로 없죠. 근데 이렇게 마스터라이즈로 깔끔하고 멋있게 잘 나왔다. 딱 제가 생각하는 그 올 포 원이 딱 요거예요. 딱 서가지고 약간 무슨 사이비 신도의 그 이제 신작 아니고 저기 추앙받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대장 같죠? 여유가 있고 그런 모습이 이 조형에서 포징에서 잘 나왔다라고 보고요. 마스터라이즈 엑스트라입니다. 이게 이제 익스피스는 작은 거, 엑스트라는 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32cm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애니에서도 상당히 큰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센스 있게 잘 조형을 했다. F상 올마이트 마스터 라이브 컬렉션입니다. 마스터 라이즈가 아니고 라이브 컬렉션이고요. 인물이나 캐릭터 같은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어떤 오브젝트라든지 물건 이런 것들을 조형화할 때 마스터 라이브 컬렉션이다 라고 일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그 마을의 동상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평화의 상징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피규어를 보면서 좀 더 자극받고 싶고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런 거 하나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면서 그래 올마이트 기운을 받아야지 올마이트,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실물이죠. 자, 실물이 아니라 요거는 동상, 요거는 그 동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멋진 그 명장면이라 할 수 있겠네요. 라스트 원상 올마이트 마스터라이즈 또 엑스트라 피규어입니다. 크기는 32cm. 여기서 저는 한번 퀘스천을 가졌어요. 아까 올포원이 32cm인데 이 올포원은 팔을 내리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cm. 근데 이거는 팔을 올리고 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 과연 제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cm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도 출시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마스터라이즈 엑스트라 사이즈의 올마이트 피규어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게 무광이고 라스트 원상은 또 유광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무광, 여기는 또 너무 유광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그 사이 어디인가 적절한 유광. 되게 이제 우리가 이런 슈퍼맨이라든지 히어로들이 입는 옷은 요 정도의 무광이 있으면 딱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마이트를 좋아했었는데 아무도 올마이트가 나오면서 올마이트보다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출시된 지가 조금 됐긴 했는데 지금은 좀 구하기가 쉽지 않나. 근데 나중에 되면 못 구할 수 있으니까 저는 꼭 추천드립니다. 올마이트는 다른 피규어보다 마스터라이즈 엑스트라로 구하시는 걸 상당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산리오 복권 스누피 아타리 쿠지가 7월 발매가 되었고요. 스누피 쿠지라서 스누피 인형이 1번 산리오 아타리 쿠지는 A상 B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라스트 원상은 쿠션인데 이게 앞뒤인 것 같아요. 앞뒤. 예, 그래서 요것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이즈가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판타스틱 포저 베리 PD님이 오늘 개봉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가셨는데 퍼스트 스텝 1회 800엔입니다. A상 빅 아크릴 디오라마입니다. 아크릴 디오라마, 그냥 아크릴 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게 꽂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일 겁니다. 좀 아크릴이 앞뒤로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꽂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갤럭투스랑 실버 서퍼, 이거 빌런이죠. 크기는 42cm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라스트 상은 보스턴 백이라고 해서 크기가 41cm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고 판타스틱 4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네요. 그래도 요거는 또
뭐 이런 거 들고 다닌다고 눈치를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런 브랜드가 있나 보다 사라고 시작하는. 그래서 판타스틱 4 팬이라면 저거 어떻게 구했지? 라고 생각할 거고, 일반인이라면 그냥 무난무난한 디자인이네, 그래서 괜찮은 상품이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은 경품 피규어 소식을 바로 넘어가서 히로아카 맥시매틱 토도로키 쇼토 피규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그냥 조형만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경품 피규어 또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맥시매틱이랍니다. 맥시매틱이 되게 크게 나오는 라인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동적인데 크게 나온다? 그러면 또 기대해 볼 만하죠. 자, 옆모습 보시면 이제 토도로키의 얼음과 불능력을 이렇게 자유제재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뒷모습도 조형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약간 요렇게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부츠에서도 이렇게 깨진 부분, 이런 게 이제 웨더링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제 생동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이제 곧 발매를 한다고 하니까 실물을 보시고 구매를 서두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윈드브레이커 채팅타임입니다. 채팅타임 앉아있죠. 이게 이제 반프레스토 시리즈의 뭐뭐타임 이런 라인인데 또 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왜 늘었을까,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릴렉스 타임도 있는데 왜 또 채팅 타임이 늘었을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뜯어봤어요. 뭐가 뭔 차이인데 어떤 캐릭터든 브레이크로 나오고 어떤 브레이크는 이제 어떤 캐릭터는 릴렉스로 나오냐. 릴렉스 타임으로 나온 피규어들이 대부분 약간 미소녀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뭐 도쿄 리벤저스라든지 히로아카, 체인소맨, 주술회전 딱 들었을 때 메이저하다, 머글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마 브레이크 타임으로 나온 것 같고, 이번에 채팅 타임은 그러면 이제 릴렉스 타임에 반대되는 남성향 캐릭터들, 미소년들이 좀 주가 되는 라인이 아닐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사쿠라 하루카가 또 조형으로 나왔고, 뒤에 보시면 카지렌 같은 윈드브레이커 캐릭터죠. 둘 다 조형이 지금 제일복권하고 그리고 룩업밖에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좋아하실 조형이라고 보고, 그리고 채팅타임 시리즈도 만약 릴렉스타임처럼 어느 정도 부피가 있게 묵직하게 나온다면 더 매력이 있을 조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지렌이나 하루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프레스토, 지금 이제 귀멸의 칼날이 일본에서 개봉을 하고 우리는 개봉을 안 했죠. 그란디스타 랭고쿠 쿄주로입니다. 그란디스타 시리즈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올린 것 중에 하나가 히소카 피규어가 30cm로 나와서 좀 크게 나왔다. 그란디스타는 보통 27cm나 28cm로 나오는데, 그 말을 하면서 덧붙였던 게 랭고쿠 쿄주로인데, 요건 또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24cm입니다. 근데 묵직해서 24cm라도 실제로 받아보면 작다는 느낌은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사진을 더 많이 가져와서 자세히 보시라고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랭고쿠 쿄주로랑 원피스에 보면 포트거스 D 에이스, 그 두 분이 이제 고인인데도 굉장히 피규어 인기가 많고 캐릭터 인기가 많은 캐릭터죠. 이 말을 왜 했냐? 또 바로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포트거스 D 에이스가 또 그란디스타로 나옵니다. 그란디스타가 이제는 좀 이렇게 역동적인 버전으로 나오려고 하나봐요. 옛날에 이제 에이스 같은 경우는 그란디스타 서 있는 걸로 해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역동적으로, 근데 뭔가 모자가 없어서 그런가 좀 약간 휑한 느낌은 있습니다. 뒤에 이제 오야지의 문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 얼굴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송의 프리렌 루미나스타 프리렌 메이드복 버전입니다. 실제로 이제 원작에 있는 조형은 아니고 이제 피규어로 각색을 한 거겠죠. 베이스가 약간 고급진 느낌을 줍니다. 프리렌은 뭐 항상 정답이니까요. 두 번째로 페른입니다. 나는 이제 메이드 피규어를 많이 모은다, 그러면 또 같이 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구스마일에서 하츠네 미쿠가 미쿠 위듀 2024 버전으로 넨도로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쿠 위듀라는 게 중국의 행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하냐면 2017년부터 했대요. 근데 이제 도중에 22년하고 23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딱히 일러스트나 조형이 없는데, 나머지 17, 18, 19, 20, 21 그리고 24까지 총 6개의 일러스트와 조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넥스랑 이제 구스마일도 마찬가지지만 파이넥스에서 특히 이 미쿠 위듀 일러스트를 스케일로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특징은 팬더 캐릭터가 항상 미쿠 옆에 있다라는 거. 높이는 10cm, 가격은 8,000엔입니다. 가격이 조금 원래 보다 조금 비싼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이렇게 파츠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눈 반짝반짝 하는 거, 웃는 거, 이렇게 다양히. 낸도는 이제 파츠, 얼굴 파츠가 많고요. 또 이런 조형도 좀 들어있네요. 아라양이 바니걸 버전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으로 아라양이 경품에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스케일 피규어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아라양의 얼굴이 굉장히 잘 조형돼서 스케일 피규어로 나왔다. 다만 쿼터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 그리고 바니걸 복장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구매 망설이는 허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내 지갑도 의식하지 말자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아라양의 팬이라면 추천합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옆모습, 측면, 뒷모습. 구스마일에서 7분의 1 스케일 하츠네 미쿠 월드 이즈 마인, 월드 이즈 마인 세카이데 이치반 호이메 사마, 이 노래 좋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2024 버전 피규어가 나왔고요. 디자이너 레드 주시라는 분이 디자인을 하셨는데, 이 월드 이즈 마인이라는 이 노래,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어떤 뜻,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공주님이라는 테마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왕관도 있고 손짓도 약간 공주님처럼 되게 우아하게 손짓을 하고 있죠. 확실히 공주님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 코코, 저는 사실 엘 코코랑 디자인 코코를 처음에는 같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같은 회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코코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활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코코라는 스케일 피규어 회사, 데이트 얼라이브 7분의 1 스케일 토키사키 쿠루미입니다. 쿠루미도 경품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스케일도 꾸준히 나오는 거죠. 악스 그릿 버전이 뭘까? 악스 그릿 버전, 우선 조형을 봤을 때 여기 악스 그릿이라고 또 표기가 돼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스크램블, 시부야 스크램블의 그 램람 리제노 피규어가 보면 약간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조형된 게 있거든요. 그거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근데 악스 그릿이 뭘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유명한, 우리가 아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가 있잖아요. 가면 사진 찍고 하는 곳, 거기 또 근처에 랜드마크로 시부야 츠타야라는 또 상업시설이 있대요. 우리로 치면 뭐 AK몰 같은 거겠죠. 거기에 서점부터 해서 음악,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엄청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공간이죠, 하나의. 그걸로 되게 유명한데, 그 이제 시부야 츠타야라는 곳에서 디자인 코코라는 이제 피규어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만든 게 악스 그릿 세계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데어라도 있지만 홀로라이브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는 22.4cm, 3만원이 넘죠. 옛날 시부야 스크램블이 딱 요랬어요. 베이스랑 이런 조형 되게 하려면서 3만원이 넘는 가격,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런 느낌. 근데 비싸도 이런 거는 많이 생산하지 않고 딱 정말 살 사람들은 또 사는 그런 또 조형이기 때문에 비싸도 사실 분들은 또 다 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쿠루미도 나왔지만 토카랑 무쿠루도 나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맥스 팩토리 블루 아카이브의 하나코 수영복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분의 1이라서 크기는 어느 정도 있고, 가격은 26cm에 21,800엔. 보시면 이분이 그 성우가 되게 이제 은은한 어떤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영복 버전이라서 약간 와이셔츠가 젖은 느낌도 일러스트에 그대로 조형화를 잘 살린 것 같아요. 보시면 약간 안이 비쳐 보이죠. 물도 이런 식으로 물의 질감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실물로 보면 좀 더 매력적이겠죠. 사진으로보다 헤일로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정도 변합니다. 표정도 파츠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코도 여기 매력점이 있습니다. 프라이먼 스튜디오 전통적인 스태츄 회사죠. 논 스케일인데 플라스틱 모델 키트? 플라스틱 모델 키트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라인이 뭐냐면 빌드 아트 마스터 라인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라인의 어떤 로고 같고요. 이 캐릭터명은 이제 피규어명은 가츠 베르세르크 아머 레이지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또 에디션 마크가 붙어있죠. 플라스틱 모델 키트, 피규어란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크기는 그 본체가 20cm, 가츠가 20cm, 베이스가 9.5cm로 총 이렇게 올려놓으면 29.5cm가 된다라고 하고요. 가격은 $89, 그리고 아미아미 기준으로는 1780엔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2만원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마주쳐야 될 진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구매를 했을 때 지급되는 파츠라는 겁니다. 조립해야 가츠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그래서 좀 정보를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공식 홈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조립되지 않고 페인트 칠되지 않은 플라스틱 모델 키트입니다. LED 유닛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자, 돌아가 볼까요? 빛이 나는 것 같죠? 빛이 나는 것 같죠? 이런 표현들, P7, P, 여기 얼굴에도 P, 이 P7 도색, 이걸 산다고 해서 저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 도색은 프라이먼이라는 회사 안에서도 좀 엘리트 도색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을까. 너무 이 정도까지 내가 바라고 이 키트를 구매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르세르크를 프라이먼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조형화를 했거든요. 이 기술 노하우가 여기 이런데 얼마나 포진되어 있겠습니까? 녹아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후류에서 후류 아까 경품 피규어 할 때 왜 안 했어요? 후류에서도 스케일에 준하는 준경품이라 해야 되나, 준 스케일이라 해야 되나, 스케일과 경품 사이에 있는 또 라인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스케일, 이제 경품은 크레인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케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끔씩 툭하고 러시아어로 도시데레죠. 아라양이 카우 코스튬 버전으로 왔습니다. 근데 테니톨 중에서도 톨이라고 붙어가지고 더 커요. 29cm예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발매가 되는데 29cm인데 11,000엔, 개인적으로는 해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형도 나쁘지 않죠? 후류니까 어느정도 전통이 있는 회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유를 두고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뒤에서 봤을 때, 가까이서 봤을 때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이제 소유키가 되게 이제 색드립의 대마왕이죠. 같은 크기로 1cm가 좀 작은데 약간 구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소유키 좋아하시는 분들 그 동영상을 많이 좀 모으시더라고요. 얘가 이제 던지는 발언들이 재밌어가지고, 요거 500리터짜리 생수병을 옆에 둬도 그것보다 더 크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신작 스케일 피규어도 다 전달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랄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차분한 방송이었는데 저번 방송보다는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없다. 네.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건 어떻게 보면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멘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 오셨다라는 것에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계속 꾸준히 목요일 저녁에 찾아뵙고, 피크쇼를 지금은 뉴스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뉴스 외에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 많이 할 거니까 먼저 뉴스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스트리밍 게시글이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빠르게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